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픽 인터뷰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얘기, 건강보험 보장성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보건의료단체연합 소개 좀 해주시죠. 뭐 하는 단체인가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저희 이제 보건의료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있는 건데요. 네네. 더 정확하게는 뭐 인도주의 실천 이사협의회, 건강세상을 위한 의사들의 약사회, 모임, 네, 약사들의 모임, 건강세상을 위한 뭐 치과의사회, 네. 청년한의사회, 네. 뭐 노동건강연대, 행동하는 간호사회 이렇게 해서 네. 의료인들마다 이제 각각의 시민단체가 하나 있는데 의사, 단체들이 모여 있는 간호사들. 곳입니다. 네.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다 있다고 보시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은 그 중에 어떤 직업에 예, 저는 종사하세요? 인도주의 실천 이사협의회에서 지금 정책위원장이고요. 네. 재활의학과 전문입니다. 의사 선생님. 예, 네.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제가 네. 원래 이 부분이 전문가가 아닌데 네.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줄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조금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정책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네. 대표로 나와서 주로 이렇게 발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지금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커지게 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예. 지난 13일이었죠. 예. 정상화가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내용인즉 지금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이전 정부에서 펼쳤는데 예.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건데요. 예. 일단 대통령 말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아주 심각한 그 착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게 착각이요? 예, 네. 먼저 보장성 강화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장성 강화는 어떤 저희가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건강보험의 어떤 사회적 계획을 세우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네. 로드맵이 나와서 하는 것이지 어떤 뭐 정부의 어떤 방향성 같은 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자체가 정책적으로만 100% 결정되는 게 또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대통령께서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다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OECD 국가에서 거의 꼴등 수준입니다. 예, OECD 그 저희 경제협력개발기구 예. 가입 국가 중에서 꼴등이다. 예, 네. 그 건강보험 보장성 그 지표를 저희가 이제 경상의료비에서 정부나 이제 의무가입 비율로 대충 환산을 하면 네. 한국보다 낮은 나라가 멕시코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86%씩 되는데 저희는 사실 60%대거든요. 20% 정도 차이가 나니까 예.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평균이 한 15% 정도 지금 떨어져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 선진국이 저희가 이제 거의 다 돼간다고 하는 G8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20포인트 이상 떨어져 있는데 네.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에서 이렇게 보장성을 강화한 게 문제라고 주장한 게 네.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보수 정부 하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사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로드맵에 따라서 계속 지속이 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집권했든 누가 집권했든 간에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왔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직 많이 멀었기 때문에 네. 뭐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이제 보장성이 상당 부분에 도달한 나라들이 어떤 부분을 보장 축소를 할 건지 논의하는 거는 그나마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네네. 한국은 사실 상당 부분이 아직도 비급여라고 하는 보장이 안 되는 부분에 남아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은 일단 알겠는데 또 정부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 MRI 초음파 이런 거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돈이 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용 사례를 짚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의료 공급에 있어서 낭비는 있을 수 있고 이제 낭비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뭐 저희가 의료 전달 체계를 개편한다든지 네. 주치의제나 환자 등록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불제도 같은 이제 저희는 지금 행위별 수가제라는 지불제도를 사용하는데 네. 지불제도를 뭐 묶음 수가제나 총액 예산 같은 걸 해서 한다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장성을 강화해서 낭비가 생기지는 않죠. 거꾸로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거는 저희 국민들이 지금 그동안은 비급여라는 처치를 받던 것들이 네네. 보험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보험이 되면은 어떤 환자한테 어느 정도를 했는지 몇 번을 했는지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해진다. 예, 보험 네. 기준이 또 만들어져 있죠, 네네. 지금도.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착각을 한 게 지금 보험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보험 기준이 만약에 느슨하다고 하면 그걸 개편하겠다는 논의는 본인이 할 건 아니고 전문가들하고 하시면 되는데 네.
건강보험으로 MRI나 초음파를 넣었더니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주장은 네. 이제 저희가 맹장 수술이나 이런 거를 막 두세 번씩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파서 사실은 이 보험 규정 하에서 검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파서 보험 규정 하에서 검사를 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썼으니까 문제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각자 자기 돈을 내고 진료를 해라 라고 주장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낭비 영역하고는 이제 이 다른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아니 그래도 뭐 일반 시민들 중엔 과잉 의료랄까 과잉 진료 병원에서 그냥 건강보험을 악용해가면서 자기 뱃속이나 채우는 것도 있지 않냐 이런 의심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의 보장성하고 이건 연결이 됐다기보다는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마 지금 받고 있는 가장 큰 과잉은 비급여 영역에서 발생하죠. 네. 저희가 MRI나 초음파도 과거에 보면 비급여기 때문에 본인이 돈 다 내고 이거 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어떤 경우에 했는지 하나도 이제 알려지거나 드러나지 않고 통제 수단이 아예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제 지금 제일 많이 느끼는 과잉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뭐 보험이 안 되는 수술을 받았는데 돈이 이만큼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뭐 저희가 제일 대표적으로 차등병실료라고 해서 당시에는 1인실, 2인실, 4인실까지 다 병실이 좀 가격을 비급여로 병원마다 다르게 부를 수가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비쌌죠.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교수님들 진료를 하면 특진료라고 해서 또 예. 추가적인 비용을 냈었습니다. 아, 네. 예, 그런 그랬습니다. 부분들이 훨씬 더 좀 국민들한테 부담이 됐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병실료도 4인실 가고 싶은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실이나 2인실 한번 찍고 와라 이런 병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부분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이 이제 보험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고 MRI나 초음파도 보험이 지금 되게 문재인 정부 때 보험이 되게 된 것들은 박근혜 정부 때 로드맵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또 네. 이걸 하는 것이 뭐 그냥 정치권에서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여러 전문가 학회들의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MRI를 이만큼 찍었다? 초음파를 이만큼 찍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했더니 만약에 건강보험이 예측치보다 MRI 초음파에 들어간 돈이 많다고 하면 네. 그만큼 그동안은 국민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무서워서 필요한데 못했다고 보는 게 더 옳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예. 뭐 당연한 거겠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된다. 예, 예. 그건 곧 국민들로서는 부담을 덜 느끼게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가계의 의료비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려고 저희가 보험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보험의 목적이 그거죠. 예.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조금씩 이를테면 선진국이란 표현은 뭐 어떻더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될수록 건강보험 보장성은 높아지고 개인이 병원에서 부담해야 되는 개인적 부담은 낮아지고 예, 맞습니다. 이게 정상화인데 예, 맞죠. 이걸 대통령 거꾸로 얘기하면서 정상화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건강보험 자체가 네. 어떤 도덕적 해이를 만든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고요. 거꾸로 그런 공급적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게 건강보험인데 건강보험을 이렇게 마치 그냥 뭐 저희가 현금 서비스 제공하는 이런 다른 서비스들하고 이제 혼용해가지고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이게 잘못된 이해를 어쨌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이해일까요? 하는 의문이 드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선생님은 뭐 착각이란 단어도 쓰시고 이해를 못한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실제로 그 건강보험 보장성을 좀 낮춰서 그러니까 비급여를 예전처럼 늘려서 예, 예. 뭐 사용기업의 보험 상품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셔요? 그건 당연한 이제 어떤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네. 지금 역사상 거의 최초로 보장성 축소를 엄명한 대통령이 됐는데 그 방향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계 직접 의료비가 상승하니까 네. 이제 뭐 저희 전 국민이 지금 다 실손보험 거의 뭐 한 80%가 가입하고 있지만 4천만이 가입했다니까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거의 다 더 가입해야 되는 아니면 그 보험 상품이 보장하는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이런 것들을 안 해준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공급자들이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네네. 피부 미용이 아니라 만약에 초음파나 MRI나 이런 검사들을 해야 된다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환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간보험 가입해서 당연히 이 서비스를 받는 게 어떻게 안심이 되는 방향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한국의 그 OECD 데이터를 보면 네. 이 민간보험 가입 비율이 외국에 비해서 2배 정도가 됩니다. OECD 평균에. 지금 한 다른 나라에 그래도 좀 살만한 사람들은 민간 보험을 아예 가입 안 하는 나라도 꽤 많다. 이제 임의보험이라고 해서 네. 이런 보험들을 이제 실손보험 같은 보충형 보험들을 따로 계산을 하면 우리는 한 8.4% 정도 경상의료부에서 지출이 되는데 네네. 평균이 4%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반 이제 이하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진짜 와닿는 게 만약에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하면 그거는 미국을 보고 이야기한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쟁하는 민영보험들끼리 경쟁을 하고 민영보험들끼리 그 뭐런 MRI나 수술이나 가격에 대해서 각자 다 따로 매기고 아니면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의료비 폭탄 맞아야 되고 네. 그리고 민간 보험료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나라인 그리고 거죠. 보험 상품도 굉장히 세분화돼 있죠. 뭐 치과 보험 이런 것도 있죠,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은 그것만. 치과 보험뿐만 아니라 네. 뭐 돌보험, 뭐 하다못해 보험 상품의 세부 항목이 병실에서 시청할 수 있는 그 케이블 TV 방송 숫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돈이 되는 거는 뭐든지 손을 대는 거군요, 보험회사들이. 왜냐하면 이게 네. 공적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민영보험회사들하고 의료 공급하는 이제 이런 영리적인 병의원들하고 당연히 계약 관계를 가져가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건강보험이 당연 계약직을 가지고 가격을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하는 거고 독일도 하는 거고 뭐 프랑스도 하고 다 하는 건데 네네. 미국은 개별 보험 상품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질을 보장하는 뭐 한국으로 치면 아산병원, 삼성의료원이랑 계약하는 이런 보험 상품은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대신에 가격을 높게 주고 하면서 그쪽만의 리그를 가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들어오는 HMO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조금 싼 만큼 이 보장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뭐 안 되는 수술도 있고 아무튼 이게 시스템 자체가 전혀 통제 불능의 상태죠. 그럼 거칠게 얘기하면 미국식과 유럽식이 있다고 하면 예.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은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보험이 활개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예. 코로나 같은 상황이 터지면 어떻습니까? 대응은. 국가적인 의료 역량의 대응은. 당연히 그 공적 보험이 있는 나라들은 대응이 되지만 그래서 혹시 미국이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 때 많이 죽은 거 예, 코로나의 사망률이 높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 자체가 워낙에 좀 어느 정도 이제는 그 사는 나라기 때문에 그나마 견디긴 하지만 저소득 취약계층들의 상당 부분들은 실제로는 이 의료 서비스 문제 때문에 캐나다로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네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된다면 지금 정부의 정책이 그러면 굉장히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질병, 중증 질병이 있거나 또는 어르신들이거나 하지 않을까요? 가난한 사람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건강보험 제도를 뭐 한 번에 일거에 다 미국식으로 가져가지는 못하겠지만 네. 대통령이 지금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저희가 지금 이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목적 하나만 가지고 보장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나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어떤 그런 방향성이 지속이 되면 될수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취약계층들을 그다음에 중증 질환자들 그리고 필수 의료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수 의료가 지금 위축된 이유 뭐 최근에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소아과 뭐 전문의가 부족하고 뭐 지원자가 없고 뭐 흉부외과 부족하고 저희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외상. 이런 부분들은 수익성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개업한다면 돈 벌기 어려우니까. 네, 그리고 행위수를 늘릴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뭐 외상 환자라든가 이게 소아는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상이 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으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적 보험이 그나마 보장을 하고 거기다가도 추가 인센티브가 뭔가 공적으로 필요한데 보장 범위를 축소한다고 하면 이쪽 부분의 의료 공급은 다 철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부자들은 물론 대상으로 하는 건 있겠지만 그렇죠. 아주 소수가 있겠죠.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틈이 더 줄어든다고 애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애가 아파도 소아과에 데려갈 수 없는 이상한 정말 놀라운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조차도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네. 과정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정말 그런 필수 서비스들을 받는 공급 부분이 훨씬 더 위축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비급여나 이런 걸 해서 이제 결국 그 병원도 운영을 해야 되고 공급 쪽도 그렇게 하게끔 뭔가 방향성을 설계하게 되면 이후에는 정말 돈 없으면 병원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꾸로 간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970년대, 80년대 직장건강보험 있고 보험증 없던 지역가입자들이 있을 시절에 네네. 옆집에 있는 직장건강보험 있는 대기업 다니는 집 보험증 빌려서 가는 네네. 따로 이런 네. 상황들로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정부의 걱정이 뭐 쓸데없다, 쓸모없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건강보험이 지금 문제다. 돈이 막 샌다. 예. 이거는 실제로 어떤가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 낭비가 없게 하는 부분들은 중요합니다. 물론 별개다. 예, 그리고 이제 재정 아니, 건전 실제로 지금 재정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이 재정을 가지고 저희가 잘 써야 된다는 거는 다 동의하죠, 누구나. 네네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건강보험 총 재정이 보장성 대비로는 그렇게 잘 쓰여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네. 그거는 한국이 의료 공급이 대부분 민영이기 때문입니다. 민간 병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공적 의료 공급을 늘리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뭐 지불제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개편 과정을 거쳐서 합리화를 할 필요는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인과 이 결과가 지금 이게 혼용이 되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빈대 하나 잡겠다고 초가상간을 홀라당 태우는 그런 형국으로 가려는 게 지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걱정스러운 상황이고 어떤 면에서 비상한 상황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희도 어머니들이 계시고 하니까 생각해 보면 예. 병원에 자주 가시고 이러셔야 예, 되는데 구체적인 가계 부담이 커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라는 거 짚어주셨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